지금 표지에 지미 더램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마침 책을 내게 한 달 전에 돌아가셔서,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체로키 인디언으로 알려졌었는데 본인이 인디언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분이 삶과 작업이 일치하는 지점이 인디언으로 갇혀서 그 대상화되고 한정되어지고 권력에 의해서 관리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뭔가 경계를 좀 없애고 자리를 바꾸는 거에 대한 시도들을 하는데, 저는 그분의 어떤 철학과 그 삶이 좀 존경스러워서 그분의 그 작업을 사진으로 실었고 글도 쓰고 했습니다. 원주민에 대한 어떤 편견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체성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작업으로 분명 읽히지만, 저는 또 이렇게 이제 원주민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아리엘라 아이샤 아줄레라고 하는 여성 작가, 탈식민화 작업을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작가가 아니고 교수예요. 무슨 그냥 가르치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미등록이라고 하는 언도큐멘티드라고 하는 영화 작업을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이 작가는 서양 미술관에 있는 뭐 아프리카 토착민의 어떤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어디서 왔는지 이제 이 조각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여기 어디에서 왔느냐고 하면 다 뿌리를 뽑힌 존재도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차가운 이 수장고에 갇혀 있느냐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뭐 이슈타르의 문, 우리 잘 알고 있는 미술 시간에 항상 배우는 그 이슈타르의 문, 독일 미술관에 항상 이렇게 복원돼 가지고 있는데, 그 독일 미술관에 복원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미술관에 있단 말이죠, 서양 미술관에. 근데 서양 미술관에서 그거를 관람하는 관객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할까?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여기에 와 있는 것을 관람하면서 사실은 뭐 전혀 없는 걸 상상의 것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면서 또 그 세계에서 살도록 교육시키면서 계속 그 이데올로기가 상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와닿아서 좀 같이 지미 더럼 작가하고 좀 병행해서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이제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이제 뭐 독자분이나 관람자분이나 이렇게 들으셨을 때 동시대 미술이 뭐지, 동시대 미술이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이제 혼동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현대 미술이라고 해야 될지 동시대 미술이라고 해야 될지, 뭐 아니면 그 둘이 같은 것인지, 이런 구분들이 이제 혼란을 안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좀 이게 구분 없이 이렇게 마구 이렇게 혼용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던 아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담론들이 많이 이제 활기를 치다가 빛이 바래지면서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용어가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서양에서는. 그거를 우리도 슬그머니 똑같이 따라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뭔가 구분을 한다거나 그런 노력들은 몇몇 뭐 학자분들 분들을 제외하고는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던 아트를 미술사학이 정의하는 대로 뭐 근대 미술이라고 한다면 컨템포러리 아트를 현대 미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던 아트를 현대 미술이라고 번역해서 부른다면 컨템포러리 아트는 현대 미술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다른 용어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동시대 미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거기에 따른 동시대 미술가들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동시대 미술가들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동시대 미술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런 관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으면 이게 어떤 특정 시기의 사조였으니까 지금은 미술을 뭐 모던 아트, 포스트 모던 아트라고 부른다기보다 그러면 제가 현대 미술 작가고 현대 미술이라는 게 영어 표현으로 컨템포러리 아트고 컨템포러리가 동시대 미술이니까 저한테는 현대 미술과 동시대 미술이 같은 개념인데 그 현대 미술이라는 제가 생각하는 현대 미술은 현대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관계 맺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도 모더니즘 미술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그 전통적인 매체 회화나 조각이나 이런 거에 그 천착을 해서 그 모더니즘 사조가 강조했던 어떤 규칙들을 조금 유지하는 그 화풍들을 저는 모더니즘 아트라고 좀 부르고 조금 더 자유롭게 뻗쳐나가는 모든 것들을 저는 그냥 현대 미술이나 컨템포러리 아트 저는 같이 여태껏 쓰기는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뭔가 우리 눈에 예쁘고 화사하고 위안을 주고 즉각적으로 이게 뭔지 바로 이해가 되고 이런 식의 작품은 그냥 재현대화에 일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동시대 미술이다라고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이 중요한 게 매체에 자기 반성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회화가 얼마나 평평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지금의 회화 작가들이 그렇다면 무엇을 그려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저는 그 모더니즘의 아티클부터 읽히긴 하거든요. 뭐가 미술이 될 수 있고 뭐가 회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회화와 조각의 어떤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회화와 조각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가가 그 캔버스 앞에 앉아서 쌓였던 시간 그리고 작가와 그 그림이 닮아가는 순간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제가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분명히 그 시간을 쌓았을 때는 내가 부자가 돼야지라고 해서 한 건 아닐 것 같아서 생각보다 그 시스템을 저는 조금 더 의심하는데 작가보다 제가 이제 배웠던 선생님들이 독일에서 개념 미술에 영향을 받아서 들어온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들었어서 저도 이제 학생 때부터 비물질주의적이고 그 자본에 포착되지 않고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추구를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풍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형식주의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본이라는 게 꼭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작가가 많이 팔아서 계속 작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랬을 때 제가 온전히 독립적일 수 있는가 그 작가들이 그렇다면 온전히 독립적인 작가에 대한 어떤 선망이 있긴 하지만 금수저 작가가 아닌 이상 그게 가능한가 그렇다면은 작가는 그 작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본 작업들은 어디든 펀드를 받아가지고 뭔가 뒤에 항상 끝나고 나면 작업 뒤에 뭐 어디 펀드를 받았다 이런 그렇게 좀 괜찮다 작업이 퀄리티가 괜찮구나 하면은 항상 그게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뭐 그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어떤 작가들은 아예 그냥 자신만 그 공동체를 만들어 어떤 마을을 만든다든지 어떤 생활 터전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어가는 뭐 그런 뭐 생활 터전 같은 것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안적인 세상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근데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모더니즘 프레임이나 예전에 그런 프레임 안에서는 그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체에 몰두하기 때문에
매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작업 이렇게 막 이렇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 지나면은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당장 마을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더 많은 가능성에 좀 마음을 열고 좀 의식을 조금 모더니즘의 물을 좀 빼고 지금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지금 뭔가 바뀌려고 꿈틀꿈틀 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막 점점점 형태를 갖춰 나가고 지금 전쟁이 곳곳에 터지고 있는데 그 변화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가능성들 이런 걸 놓치고 모더니즘처럼 매체에 몰두한다. 이것은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또 이제 사람들이 위안을 받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왜 클래식 음악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경지를 들었을 때 감상하는 것처럼 미술에 또 조금 더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건 좋은 작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착한 미술가가 선율을 가지고 작업한 작업만 좋은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많은 그 입장들이 있는데 저도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만 왜 무예 공동체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많은 이전의 공동체들이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작가들이 작업을 팔거나 기금을 파는 게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정말 재벌달들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충분히 존중하고 권장하는 편인데 인도네시아 작가들이 커뮤니티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들이 서로 모였다는 게 너무 아름답고 이 유기적 관계가 너무 신기한데 그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 좋은 작업인가, 이 모임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고 이걸 또 서양 미술계에서 보고 이렇게 커뮤니티 좋잖아 요새 이런 거 누가 해 막 이러면서 또 가져다가 써요.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 이번에 카스텔 감독을 해봐 이러면서 중심에 딱 갖다 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유기적 관계였던 이 집단들이 그 안에서도 똑같이 어떤 서양 구조 안에서의 경쟁들과 구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어떤 온전하고 견고한 커뮤니티에 대한 좀 어떤 반감이 있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작가적 사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되게 좋은 작가 같지만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은 그래도 좋은 얘기를 하고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작가로서 매체적인 극복이나 실험에 대한 욕심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은 작업을 하고 싶진 않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시발점이 좀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반성. 김관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모더니즘은 그러니까 그린버그가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세상에 관심 없이 뭔가 화이트 큐브 안에서 하얀 미술관 안에서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시립미술관에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도슨트 퍼포먼스 의뢰가 들어와서 직원들 인터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미술관이 얼마나 하얀 공간인가 세상과 격리된이라고 하지만 똑같이 직업 구조가 있고 노동 구조가 있고 그리고 의견들이 있는 사람이 사는 작은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떤 미술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들과 얘기들이 전혀 이렇게 완벽히 순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작가들이 집단을 만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시대에서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누구와 함께라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럼 어느 현장으로 갈까? 현장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여기 광화문 앞으로만 가도 텐트 치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굳이 그런 현장이 아니더라도 바로 내 주위를 둘러봤을 때 목소리 없는 존재들, 목소리 내지 못한 존재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소리들이
요즘에 뭐 비물질, 뭐 사변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인문학 소설, SF 이런 데서 뭐 계속 이렇게 펑펑 쏟아지는 이유도 그동안 우리는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뭐 물질에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도 차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차별적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부터 반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현대미술이 현대 사회에 대한 어떤 작가들의 어떤 창작이라고 생각하고 시각적인 시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미술이 될 수 있어서 모두가 미술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술사 안에서 이 그 영역이 있잖아요. 뭐 다큐멘터리 필름의 역사가 있는 거고 클래식 음악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미술 안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은 이게 그 작가급이 아닐 수 있지 않나. 내가 그렇다면 이게 미술인가. 그래서 그런 거는 훨씬 더 복잡한 층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동의한. 굳이 뭐 당연히 작업을 한다 그러면 뭐 전업 작가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부터 당연히 알아나가게 되겠죠.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젖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는 궁극적으로는 떠나야 한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지 않는 이상은 계속 거기에서 젖어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벗어나는 작가들도 많이 있어요. 아예 철학자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있고요. 뭔가 우리가 막 새로 나오는 뭐 SF나 뭐 SF 작가들이나 뭐 철학자들이나 우리 막 번역하기 바쁘지만 너무 그러지 않고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앞질러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앞질러 나가고 좀 그 서양의 관점을 너무 이렇게 충실히 무의식적으로 충실히 따르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의 어떤 정상이 아닌 생각을 좀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굳이 서양의 용어를 써갈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 현대미술이라는 장르가 서양 미술에서 시작하기도 했고 이게 작가들만의 잘못은 아닌 게 모든 비평 언어가 사실 제가 책 쓸 때 가장 노력하는 게 그 번역 언어들을 그대로 안 쓰려고 하는데 다 번역서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철학가들이 없지는 않지만 분명 끊임없이 사람들은 항상 서양 철학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항상 작가의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혹은 뭐 성적 정체성은 작가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그 시스템을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 서양 미술에서 원해요. 한국적인 정체성을. 그래서 소비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서 이해에는 중동의 미술에 주목을 하고 아랍 스프링이 있을 땐 그리고 한국적인 정체성으로서 북한을 다루거나 샤먼을 다루거나 이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라고 했을 때 진정한 탈식민주의라는 것이 가능한가 그냥 과정이지 않는가 모든 어떤 벗어남은 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작가로서. 그래서 정체성이나 어떤 한국성을 중요시 여김에도 불구하고 소비되지 않는 정체성을 갖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되게 많은 결들이 있다. 왜 같은 한국 정체성이라도 나는 저 한국인과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신 그 한국적인 것 이런 거는 너무 저는 그런 얘기들 어딜 가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한국적인 것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독창적인 것이다. 뭐 미술뿐 아니라 문학도 마찬가지고, 뭐 패션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적인 것 이거에 지금 동시대에서는 이거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가들이 뭐 그렇다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적인 작업을 해라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저도 학생들한테 그게 모두가 생각하는 한국성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주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여전히 모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고 어떤
저도 뭐 안 그렇지만 게으르거나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가 보는 이제 곁에 있는 많은 작가들이 뭔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뭐 일상적인 생활, 직업 혹은 수입 혹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친구 아들이 제 레지던시 놀러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술 작가 되면 뭐가 좋아요? 돈이 생겨요? 유명해져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왜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걸 놓지 않고 있는 작가들이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약간 작가니까 작가 입장에서 자꾸 글을 쓰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정체성이라든지 아까 그 얘기 한국적인 것 이런 게 계속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앞으로 그 학생들한테 한국적인 것을 주문했을 때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나온다. 예를 들면 제가 감히 뭐 출연해 볼 건데 좀 그 혼종적인 것들 이런 거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학생들은 다 다양하게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왜냐하면 지금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적인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행성적인 걸 이야기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한국적인 것, 국가의 경계, 어떤 민족의 경계, 국가, 어떤 그런 단위, 그런 경계들이 지금은 이제 세계화, 소위 말하는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국가 정체성에 너무 머물지 말고 그 행성 단위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그런 의식을 갖춰가지고 작업을 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건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젠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바로바로 오니까요. 그러니까 그 더 다양한 주름으로 제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예를 들면 행성 차원으로 우리 생각하고 작업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낭만적으로 들리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절실히 느꼈던 거는 우르슬라 비만 마지막 그 결론에서 말했던 그 여성 작가 원래 큐레이터이면서 작가이고 책도 쓰고 막 그래요. 정체성이 거의 뭐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작가의 일을 다 하는 사람 같아요. 뭔가를 다 한 사람 같아요. 첨단 기술, 지금 기술들 다 활용하고 이주 뭐 이런 세계화 문제 다루고 환경 문제 다루고 기후 문제 다루고 다루지 않는 사안이 못 본 것들이 있으니까 뭐 거의 그런 주제를 다루고 해서 제가 특별히 존경하고 있는데 이 작가는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저기 아마존 저기 밀림 들어가가지고 그 밀림 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면서 뭔가 언어로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거를 계속 그 비메오로 업로드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교육을 같이 하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계속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뭔가 뚫어가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원주민 얘기가 우리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성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을 지금 시대의 작가들은 그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작업을 하려면 자기부터 들여다봐야 되고 가장 모든 순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이제 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뭔가 그 원주민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어떤 지구적으로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차이성을 갖는 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 행성적인 관계라는 게 로맨틱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치열한 차이점과 갈등들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이제 유연하고 그 변화하는 콜렉티브에 대한 환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잘하고 있는 순간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연예인도 정점일 때 내려와야 된다 이런 것처럼 너무 이게 온전한 그룹이 되는 순간 다시 권력화되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그
협업을 해보거나 컬렉티브를 볼 때 부러운 건 작업을 한다는 게 외로운 일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같이 동료들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주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물론 어떤 그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응원하고 싶은 그 존재들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건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얘랑 너무 친하게 지냄으로써 쟤를 외롭게 하지 않는가. 내가 항상 고민하면서 서로 힘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작업하면서. 그 여기에 있는 작가들 중에서 콜렉티브는 두 개, 아르고스 콜렉티브하고 그 오톨리스 그룹이 있어요. 오톨리스 그룹은 제가 이 책에서 쓰기는 했지만 사실은 가장 전형적으로 좀 고착화된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넘사벽이 됐어요. 오톨리스 그룹은 사실 좀 뭐 어디 가도 초대되고 어디 가도 뭐 한마디씩 하고 그런 유명한 작가들이 됐죠. 그런 콜렉티브가 있는 반면에 그 여기 있는 몇몇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이 감독들, 이 카메라 감독들, 뭐 생태학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한번 뭉쳤다가 이 작업 끝나면 또 흩어져요. 흩어지고 또 여기 이제 그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또 같이 이제 뭉쳤다가 한 2, 3년 작업하고 또 흩어지고 저는 이제 작가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생겨나는 뭐 친분 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자세히 상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봤을 때는 대부분 다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작가들이 뭐 좀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런 방식들은. 예. 그리고 대부분이라기는 모르겠지만 작가들이 물론 혼자서 작업 다 하시는 작가들도 있지만 대부분 협조자들이 옆에 있어요.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하니까. 근데 모든 작업이 항상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비디오를 찍던 퍼포먼스를 하든. 근데 제가 써놓은 무슨 퍼포먼스 선언을 들으셨는데 그거를 뭐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 만나서 맺는 관계 지금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맺는 관계가 소중하지만 또한 또 중요한 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결국은 제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퍼포머들한테 충분한 어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상응하는 보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근데 이건 협업 관계이긴 한데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약간 커뮤니티 협업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림을 혼자 작업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감사하면서 주변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나면 자꾸 여기 있는 작가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땅에 대한 주제 중에서 멜친이라고 하는 아시아계 미국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했던 작업 되살아난 들판이라고 하는 작업. 그 중금속 과축적 식물을 심어가지고 그 중금속으로 오양된 토양을 되살려낸 그 작업이 있는데 이 작가가 그 작업을 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매립지 알아보는 거 막 알아볼 때부터 전화로 이게 알아보고 공무원하고 컨택하고 그런 작업도 다 내 작업의 일부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협업 관계자라고 과축적 식물을 연구했던 기존의 그 박사가 있었어요. 루퍼스 첸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어려움이 나는 이제 이걸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싶은데 이제 부시 정부가 잘라버렸다. 그래서 이제 더 못하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러면 이걸 미술 프로젝트로 해볼 테니까 같이 협업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살아나는 들판 프로젝트가 이제 같이 시작이 됐고 그 작업은 이제 루퍼스 체니 박사가 없으면은 뭐 핵심적으로 이제 제대로 동작은 하지 못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못 하겠죠. 근데 작가가 하는 영역이 할당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작가들 이렇게 콜렉티브라기보다는 작가들 무슨 이제 뭐 누구 뭐 학생들 작가들 무슨 뭐 책 쓰는 저자 작가 뭐 가수 뭐 이렇게 다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게 이제 새로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뭐 작업도 계속하고 글도 계속 쓰는데 이게 작업을 오래 하고 이제 글까지 쓰다 보니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서 되게 조심한 마음으로 조금 더 이렇게 창작을 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는 육아를 하면서 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덩어리 시간이 나지 않아요. 갑자기 뭐가 터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저는 책을 이렇게 쓸 때 항상 다음 책을 생각을 해요. 이 책을 쓰면서 다음 버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버전이 어렴풋하게나마 좀 희미하게 있기는 한데 어떻게 뭔가 좀 다른 별에서 뭔가 와야 뭔가 이제 영감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또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뭐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금방 쓰실 것 같아요. 관심도 많으시고 막 좋아하시는 게 있어서. 예.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